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작전은 시작부터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 5월 2일 새벽, 파키스탄의 한 조용한 도시 아보타바드, 미군 특수부대를 태운 헬리콥터가 목표 지점 상공에 접근하던 순간 예상하지 못한 난기류와 구조적 문제로 헬리콥터 한 대가 그대로 추락합니다. 작전 시작 불과 3분 만이었습니다. 적진 한가운데 은밀해야 할 작전은 이미 소음과 불길로 드러났고 계획은 처음부터 어긋나기 시작했죠. 이 순간 대부분의 작전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 안에 거의 10년간 미국이 쫓아온 한 남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9.11 테러로 3,000명의 생명을 앗아간 인물 오사마 빈 라덴. CIA가 몇 년 동안 빈 라덴의 은신처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전 영상에서 이미 보셨는데요.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은밀했어야 할 작전이 어떻게 실패 직전에서 성공으로 바뀌었는지 그 전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 드디어 결정적인 보고가 올라옵니다. 정보망을 추적하던 중 파키스탄의 도시 아보타바드에 있는 한 저택이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이 저택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는데 주변보다 훨씬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창문도 거의 없었습니다. 쓰레기는 밖으로 버리지 않고 태워서 처리했고 전화선도 연결돼 있지 않았죠. 누가 봐도 뭔가를 숨기려는 사람이 사는 집 같았습니다. CIA는 몇 달 동안 이 저택을 감시합니다. 드론을 띄우고 현지 협력자들을 동원해 건물 구조와 생활 패턴을 분석했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빈 라덴이 정말 거기 있는지 결정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저택을 빈 라덴의 집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는 워낙 신중한 인물이어서 건물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몇 달을 감시했지만 얼굴을 포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그저 키가 큰 남자가 담장 안을 가끔 산책하는 모습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모든 건 정황 증거였어요. 그럼에도 CIA는 여러 정보를 종합해 이 저택에 빈 라덴이 있을 확률을 60에서 80%로 판단합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보 중 가장 유력한 단서였습니다. 2011년 4월 10일 오바마 대통령은 작전 브리핑을 받습니다. 백악관 안보팀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어요. 일부는 작전을 강하게 밀어붙였고 다른 일부는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최정예 특수부대가 적진에 고립될 수 있었고 붙잡히면 미국의 핵심 기밀이 노출될 수도 있었죠. 이 회의에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틀리면 이건 재앙이 됩니다. 게다가 빈 라덴이 정말 그 저택에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오바마는 결단을 내립니다. 작전을 진행한다. 이렇게 해서 넵튠 스피어 작전이 승인됩니다. 작전 수행 임무는 네이비 실 6팀에게 맡겨졌습니다. 해군 특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만 모인 부대죠. 인질 구출, 첩보 작전, 대테러 작전, 그리고 빈 라덴 같은 최고 위험 표적 제거까지 담당하는 팀입니다. 임무는 생포 또는 사살. 하지만 누구도 빈 라덴이 순순히 항복할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작전 계획은 거의 1년에 걸쳐 준비됐습니다. 파키스탄 군과의 합동작전은 정보 유출 위험 때문에 배제됐고 폭격은 사살 확인이 불가능해 제외됐습니다. 결국 선택된 방법은 특수 개조된 블랙호크 헬기로 은밀히 침투해 직접 제거하는 방식이었죠.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파키스탄 군에 들키지 않고 저택에 침투해 목표를 제거한 뒤 빠져나온다. 계획상으로는 이 다음 장면이 가장 조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새벽 3시 30분, 2대의 스텔스 블랙호크가 아보타바드 저택 상공에 도착합니다. 헬기들은 낮게 비행하며 호버링에 들어갔고 대원들은 로프 하강을 준비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적의 공격도 탐지도 아니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첫 번째 헬기가 보텍스 링 스테이트 현상에 빠진 겁니다. 고온으로 인해 공기 소용돌이가 생기며 로터 압력이 무너졌고 헬기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담장을 스치며 꼬리 로터가 손상됐고 옆으로 넘어지기 시작했죠. 조종사는 즉각 판단해 헬기를 앞으로 박았습니다. 완전히 전복되는 건 막았지만 거친 추락이었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사실 이 순간 작전은 중단됐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소음은 컸고 헬기는 담장 안에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저택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아직 작전은 들통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헬기는 외부에 안전하게 착륙했고 팀은 담장을 넘어 합류합니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계획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 새벽 3시 30분 실 대원들은 폭약으로 게스트하우스 문을 폭파하며 진입합니다. 1층에서 성인 남성 2명을 제압했지만 빈 라덴은 아니었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드러납니다. 거의 모든 층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곳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라 가족이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새벽 3시 35분 2층에서 저항이 시작됩니다. 빈 라덴의 전령 아부 아흐메드 알쿠웨이티와의 교전이 벌어졌고 그는 사살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빈 라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37분 다시 계단을 오르던 중 또 다른 적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그 신원을 확인한 순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가 빈 라덴의 아들 중 한 명이었던 겁니다. 이때 실 대원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번엔 진짜일지도 모른다. 새벽 3시 39분 이제 남은 건 3층뿐입니다. 실 대원들은 또 한 번의 실망을 각오하고 있었어요. 고위급 은신처는 맞아도 빈 라덴은 늘 한 발 앞서 도망쳤으니까요. 하지만 3층에 진입하자 상황은 달랐습니다. 3층 주 침실에 오사마 빈 라덴이 있었던 거예요. 무장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고 선전 영상에서 자주 입던 헐렁한 튜닉을 입고 있었습니다. 실 대원들이 그의 모습을 처음 본 건 그가 침실에서 고개를 내밀었을 때였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즉시 발포했고 그는 부상을 입은 채 침실 안으로 후퇴합니다. 실 대원들이 추격했죠. 방 안에는 여러 아내를 포함한 여성 친척들이 있었고 한 명이 돌진하듯 다가오자 실 대원들은 그녀의 다리를 쏘아 무력화한 뒤 옆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빈 라덴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미국 최정예 군인들이 바로 코앞까지 들어왔으니까요. 다음 장면에 대해서는 증언이 엇갈립니다. 실 대원 맷 비소네트는 빈 라덴이 처음 총격으로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어요. 아내들이 그를 감싸려 했고 실 대원들은 누구든 폭발물을 가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다고 했죠. 밀어내고 들어갔을 때 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움직임이 보이자 추가 사격으로 완전히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반면 로버트 제2 오닐은 전혀 다른 기억을 말합니다. 빈 라덴이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여성 한 명을 붙잡아 인간 방패로 삼았다는 거죠. 빈 라덴이 여성을 밀어내는 순간 오닐이 이마에 2발을 쏴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느 쪽이 정확한지는 논쟁이 남아있지만 해군 사후 보고는 비소네트 쪽 설명과 더 가깝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게 미국의 가장 악령 높은 적이 사라졌습니다. 실팀은 무전으로 제로니모를 보고합니다. 목표가 사살되었다는 공식 확인이었죠. 착륙부터 제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도 채 안 됐습니다. 현장에서의 사망자나 중상자 없이 임무가 완료됐고 상황실에서 지켜보던 오바마는 마침내 기다리던 말을 내뱉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55분 실 대원들은 시신을 확보해 아래층으로 옮기고 저택을 철저히 수색합니다. 이곳은 정보의 보고일 수 있었기 때문이죠. 방에서 무기 2정을 발견했지만 빈 라덴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탄창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고 교전 자체를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어요. 그럼 다른 거주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기로 맞선 사람들은 대부분 사살됐지만 저택 안에는 민간인도 많았습니다. 미국은 여성과 아이들을 모두 구금할 생각이 없었고 비폭력적으로 결박한 채 저택 밖에 두어 파키스탄 군이 발견하도록 했습니다. 대부분은 저항하지 않았지만 부상당한 아내 아말 아흐메드 압둘 파타는 정리 작업 내내 아랍어로 실 대원들을 욕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를 포함한 다수는 이후 파키스탄에서 고국으로 추방됩니다. 이제 빠져나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벽 4시 5분 시신과 중요 자료를 확보해 이륙 준비를 마칩니다. 이륙도 낮게 날아 탐지를 피해야 했죠. 이건 비공식 작전이었고 파키스탄 군이 발견하면 환영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다행히 이번에도 탈출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남아 있었어요. 새벽 4시 8분 담장에 걸린 채 손상된 블랙호크는 이륙할 수 없었습니다.
스텔스 기능이 적용된 특수 헬기였기 때문에 남겨둘 수도 없었죠. 결국 실 대원들은 휴대용 폭약으로 추락한 헬기를 폭파합니다. 몇 분 뒤 예비 헬기가 도착해 남은 대원을 태우고 합류했고 작전은 마침내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새벽 5시 53분, 귀환 비행은 1시간 30분 이상 걸립니다. 제거 작전 자체보다 훨씬 긴 시간이었죠. 미군은 여러 폭발음으로 현장 주변에 군중이 모이기 시작하자 우르두어를 구사하는 장교가 파키스탄 작전인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식으로 외쳐 혼선을 줄였다고 합니다. 효과는 있었고 미군은 시신을 싣고 바그람 공군 기지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이제 확인 절차가 남았습니다. 오전 7시 1분 백악관의 축하 분위기는 한 가지 의문으로 잠시 누그러졌죠. 정말 그 사람이 맞나? 빈 라덴은 대역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미 여러 번 사망설이 헛소문으로 끝난 전례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도착 후 약 1시간쯤 지나 새로운 보고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확실했습니다. 미국은 정말로 그를 잡은 겁니다. 이제 미국 국민이 알아야 할 시간이었죠. 5월 1일 저녁 대통령이 밤에 TV 연설을 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오바마가 예정된 연설을 할 땐 보통 골든타임을 택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대통령이 연단에 오른 건 자정까지 30분도 채 남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사람들은 이게 거대한 뉴스라는 걸 직감합니다. 밤 11시 35분 오바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미국이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을 수행했음을 보고할 수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인 환호와 축하가 터져나왔습니다. 9.11 이후 거의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음 공격을 두려워하며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남은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검증도 끝났고 정보도 확보했고 시신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처분뿐이었는데 딱 하나가 걸렸죠. 아무도 그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떤 나라도 그에게 무덤을 제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생기면 과격 활동의 표적이 될 게 뻔했고 순례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었죠. 그렇다고 화장을 택하기엔 이슬람 전통과 충돌했습니다. 미움받는 인물이라도 종교적 관습을 무시하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불필요한 자극은 더 큰 문제를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안이 선택됩니다. 시신은 항공모함 칼 빈슨으로 옮겨졌고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 처리 승인도 요청합니다. 빈 라덴은 사우디 국적이었고 당시 사우디는 미국의 주요 동맹이었죠. 사우디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가 관여하게 만들지만 마라. 결국 해상 매장이 승인됐고 시신은 짧은 종교의식 후 수위에 쌓여 바다로 내려졌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이 찾을 무덤도 누군가 공격할 무덤도 남기지 못한 채 사라진 겁니다.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쯤 파키스탄 육군 총사령관은 뒤늦게 전화를 받습니다. 자국 영토에서 벌어진 작전에 대한 통보였죠. 파키스탄 군이 관여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잠깐 있었지만 정부는 부인했고 현장에 출동한 전투기들은 모든 미군이 철수한 뒤에야 도착했다는 보고가 나옵니다. 하지만 후폭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작전 자체는 1시간도 안 걸렸지만 그 여파는 수년간 이어졌어요. 외국 영토에서의 작전 합법성을 둘러싼 논란, 파키스탄 주권 침해 문제, 그리고 도대체 어떻게 그가 그곳에서 그렇게 오래 숨을 수 있었나라는 의문까지요. 미국은 파키스탄 내부의 지원 네트워크를 더 알고 싶어 했고 파키스탄은 불쾌해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만족할 답을 얻진 못했죠. 음모론도 돌았지만 신원 확인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장들은 잦아들었습니다. 이 작전은 단순한 표적 제거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확률 60에서 80%라는 불완전한 정보, 헬기 추락이라는 치명적 변수, 외국 영토에서의 비공식 작전,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내려진 하나의 결단이었죠. 오사마 빈 라덴은 그날 새벽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이 남긴 질문들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리고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대의 위협은 정말 끝날 수 있는가? 이것이 넵튠 스피어 작전이 지금까지도 역사에서 가장 논쟁적인 작전으로 남아있는 이유입니다.